네, 스스로를 못난이라고 불렀던 문재인 대표. 오늘 광주에서 만약에 호남이 나를 싫어한다면 정치를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천상주 차장. 오늘 광주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큰 정치적 승부에 들어간 걸로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한 11시 다 돼서 네. 국립 5.18 민주묘지에 도착을 했었어요. 참배를 하고요. 그다음에 광주 공원, 충장로 거리, 저기 이제 서울의 명동 같은 거리고요. 네. 한남대 후문, 또 월곡시장 이렇게 다니면서 네. 세대별로 광주에 있는 많은 세대들과 이야기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장면은 자. 오늘 5.18 민주묘지에 도착해서 네. 헌화하는 장면인데 굉장히 무거운 표정으로 그렇습니다. 무게감을 느끼면서 입장하는 모습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가서 방명록에 얘기를 쓰고요. 방명록에는 이 광주가 실망시킨 짐을 다 이제 지겠다고 하면서 책임감을 느꼈고요. 광주 정신이 이기는 역사를 만들겠다라고 방명록에 글을 남긴 후에 네. 참배를 했고, 참배한 후에는 무릎을 꿇으면서 네. 사과를 했습니다. 자, 그럼 문재인 대표 5.18 정신, 그 광주 정신을 얘기하면서 사죄를 시작했는데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시민들께서 실망하고 질책하시는 것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직에서 낸 후보들에게까지 그 짐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 차장.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광주에 사과하는 그 장소로 상승적인 광주 민주화 운동 묘역을 찾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네. 광주 정신의 어떻게 보면 이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5.18 묘역을 찾았고요. 무릎을 5.18 묘역을 꿇었네요. 찾아서, 예, 무릎을 꿇고 지금 이제 사죄를 하는 모습입니다. 혼자 가지 않았죠? 네, 김홍걸 광주 선대위원장과 함께 무릎을 꿇었는데요. 네. 이제 김홍걸 위원장의 경우는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광주, 전남, 호남이 낳은 역대 대통령의 아들과 함께 광주 정신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네.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이제 살리겠다. 그 방명록에 쓴 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네. 광주 정신이 이기는 역사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표를 광주나 호남에서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90% 가까운 그 열성적인 지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대선에서 패배했고 네.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기보다는 1년, 2년여 만에 다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에 나타나서 내가 진 게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서 좀 광주가 좀 거부 반응을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홍걸 이제 삼남과 함께 이제 저렇게 민주묘지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주로 이제 경청을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일단 눈물까지 흘리면서요. 그 글썽글썽하면서 어쨌든 호남 홀대나 호남 차별 이런 건 절대 아니다. 나의 네. 진정성을 좀 믿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 굉장히 숙연하고요. 정말 많은 호남 분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내놓는 메시지도 중요할 것이고 이 지역을 찾았을 때 걸음걸이 하나하나까지 다 눈여겨볼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문재인 대표가 네. 항상 아쉽게 지금 생각되는 게 네. 항상 시기를, 타이밍을 좀 놓친다. 어떤 조금만 그 시기보다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으면, 정치적 행동을 했으면 아주 그 지지도 받고 했을 건데.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문재인 대표가 지금 그 광주에 가서 네. 호남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뭐 정계도 은퇴하겠다. 대선 뭐 불출마는 당연하겠지만요. 네. 그걸 김종인 대표가 아주 잘해가지고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많이 올라갔을 때 네. 저런 말을 했으면 어떨까. 네. 지금 저렇게 해버리면요. 지금 아까 뭐 여론조사도 나중에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고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광주에서 뭐 한 지역구 외에는 거의 뭐 전패를 하는 거냐는 어떤 위기의식 속에서 이렇게 해버리니까요. 네. 그게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호남에 참패하는 걸 막기 위한 총선용 발언이 아닌가. 네. 그런 의심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기 문재인 대표가 조금 시기를 좀 땡겼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네. 좀 반대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거를 코앞에 두고 네. 등 돌린 민심을 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살린 거다. 네. 자, 어제부터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깜깜이 선거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문재인 대표가 가서 보인 모습에 대한 광주 여론이 아직 여론조사에는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제 4월 13일 당일 이게 표심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보면
오늘과 내일이 사전 투표일입니다. 네. 사전 투표에도 문 대표의 그 광주 방문이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주 시민들 그리고 전남 전북 도민들이 보실 텐데 이거는 과거에 특히 작년에 5.18 묘지를 찾았던 건데 자, 고개를 숙이고 그동안 이제 오늘은 저 무릎을 꿇었거든요. 과거에도 무릎을 꿇은 적이 있습니다만 과거의 모습 과연 어떻게 호남 분들이 받아들일지. 지금 이제 호남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가장 이제 관심사일 텐데요. 네. 문재인 대표가 이번에 가서 이제 실망하고 질책하시는 거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전제를 했지만 네. 얘기를 해보면은 가장 호남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던 호남홀대, 호남 차별에 대해서는 그것은 오해니까 그냥 부디 거두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은 네. 호남 차별과 호남 홀대는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오해다. 없었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과연 호남에 있는 지역민들이 그러면 우리가 오해했나 이렇게 과연 인정을 할 것인지 과연 그러한 말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로 이어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패널들께 또 뉴스 고수분들께 과연 오늘의 문재인 대표의 사죄 그리고 격려, 위로 이런 것들이 광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았는지를 그 잠시 후에 질문 드리기로 하고요. 자, 문재인 대표가 조금 더 메시지를 많이 내놨습니다. 이 이야기 들어보고 그 답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지를 거두시겠다면 정치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대선에도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호남홀대, 호남 차별이라는 오해는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그 말만큼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치욕이고 아픔입니다. 자주 놀러 오겠습니다. 미운 정, 고운 정 다든 못난 아들놈처럼 맞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 말에 이제 광주 시민들 모신 분들은 큰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예. 문재인 대표가 사실, 내 정권 시절, 즉, 노무현 정부 시절에 호남 차별을 했다고 하는 거는 오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네. 사실은 예를 들면 박정희, 그러면 네.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보다도 네. 노무현 정권 시절에 더 호남 차별이 인사라든지 네. 이런 측면에서 많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말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그렇죠. 다만 그러나 적어도 90% 가까운 그런 호남인들이 노무현 정부를 노무현 후보를 지지해가지고 정권을 탄생시켰는데 이거를 부산 정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도 과거와 같은 그런 차별이 어느 정도 이어진 부분에 대해서 네. 특히 전남 지역에서는 네. 여러 인사에서 많이 청구됐는데 많이 잘렸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바로 호남 차별이라는 인식으로 이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이 뉴스 고수분들의 얘기를 조금 더 듣기 위해서 실제로 저희 채널A 취재팀이 오늘 만난 광주 시민들 얘기를 그 생생한 육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늘 그랬지만 저희가 그야말로 무작위로 만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를 다 균형 있게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만난 분들의 육성입니다. 확인합니다. 안 바뀌지라. 그 내려다 뭐 바꿔지겠어, 그것이. 소용없지라. 뭐. 네, 야당이 두 개로 분열돼서 이렇게 다 흘러간 게 문재인 대표의 독단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열차는 떠난 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 때 된 게 막 이런 막 온다게 쌓고 신다 강주에다 한 번씩이나 와보기도 하고 말이라도 좀 좋게 해주고 그랬으면 또 광주 인심이 이렇게 안 될 거예요. 근데 이번에 표 없을 것 같아요. 국민의당 쪽이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딱히 뭐 그렇게 변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반감을 갖거나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야말로 다양한 목소리입니다. 다양한 세대, 또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주셨는데 어쨌건 저희가 만나본들 얘기로는 좀 부정적인 거 좀 늦었다 하는 얘기가 좀 눈에 띄네요. 예, 그런 의견이 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네. 문재인 대표의 저 한 번의 광주 방문으로 호남인들의 그런 어떤 서름 그리고
차별에 대한 그런 좀 불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녹아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구장 네. 차장님은 제 말씀에 반박을 하셨는데 저희 사람 민심을 보니까 제 말이 맞는 것 제가 좀 같은데요. 부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지 몰라도 네. 문재인 대표가 오늘 한 말은 광주 시민에 대한 어떤 약간의 네. 뭐랄까, 좀, 나 아니면 당신들이 누굴 찍겠냐, 대선에서 다음 정권 교체를 하려면은, 네. 아직도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호남에서 광주 시민들이 나를 지지하지 않으면 내가 대선에 안 나오고, 그러면 정권 교체 안 된다. 그러니까 봐라. 그러니까 이번에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확 밀어달라. 지금 이 말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너무 민감하게 했다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는데, 그러니까 정치인의 그 말에는 저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문재인 대표의 말에는 그런 의미도 없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요, 이제 사저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호남을 분열시켰다면서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도 비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 대목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 또 들어보겠습니다. 호남을 볼모로 자신의 기득권에만 안주했던 구시대적 정치, 호남 민심을 왜곡해서 호남을 변방에 가두어두려는 분열적 정치, 그들만의 영달을 쫓는 세력이 이 신성한 호남 땅에서 더 이상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힘을 주십시오. 자, 구장 차장. 네. 여기서는 이제 명백하게 들립니다.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을 비판하는 목소리인데 거기에 표 주지 말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후보의 면면을 보면은요. 네. 이 2000년 총선 이후에 네. 늘 광주와 호남에서 당선됐던 분들이 대부분 국민의당으로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물로만 보면 호남의 유권자를 어떻게 보면 볼모 삼아서 이 3선, 4선 했던 분들은 다 네. 국민의당에 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과연 그분들이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되고 정권 교체의 희망을 그분들이 과연 보여준 거냐. 네. 어떻게 보면 호남의 과실을 딴 분들이 지금 국민의당에 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호남 유권자들이 얼마나 동의할지는 좀 모르겠지만 네. 이제 문재인 대표로서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물로 내년 대선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인데 야권 분열로 만약 여기서 더민주가 무너지게 되면 네. 다음 대선이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호소를 저렇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문재인 대표 지금 구정 차장이 아주 잘 문재인 대표의 주장의 핵심을 잘 설명을 요약을 해서 해주셨는데요. 네. 그런 문재인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은 호남에서는 지금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로 낸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친문 또는 친노 계열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로 하지 말라는 사람들을 후보로 내세우고 또 어떻게 보면은 호남 지역에서 전북에서는 정동영 그리고 전남에서는 천정배, 박지원 같은 그 당 안에서 자기의 경쟁자 또는 시어머니 같은 사람을 그렇죠. 자기가 가치 있기가 껄끄러우니까 내보내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과연 그렇게 문재인 대표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네. 그 부분을 과연 호남 사람들이 그대로 수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표가 가는 곳 오늘 일정 곁에는 늘 김홍걸 씨가 있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데요. 역시 오늘 이분의 이 말씀이 꼭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께서 저희 아버지를 배신했다고 말합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어느 누구보다도 대통령의 아들이 저렇게 만다면 사실이겠다. 믿어주십시오 하는 얘기죠. 그런 거죠. 문재인 전 대표가 김홍걸 씨를 영입한 것도 저 이유 때문이고 네. 오늘 혼자 가기가 두려웠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어쨌든 김홍걸 교수,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을 같이 가서 한 것은 어쨌든 진짜 아들이지 않습니까? DJ의 그 DJ의 진짜 아들을 통해서 호남 민심을 좀 되돌려 보겠다고 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들은 전부 다 국민의당으로 가 있는 상태에서 과연 저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의 발언이
호남인들의 마음을 네. 다시 돌려놓을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이번 20대 총선의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요. 네. 호남이 공천이 끝났는데도 네. 후보 등록한 이후에 호남이 이 판세가 아직 그 갈팡질팡하다는 겁니다. 역대 총선을 기억을 해보시면 공천이 끝나면 사실상 선거가 끝난 거나 뭐 진배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후보 등록을 하고 나서 보니까 네. 경쟁자들이 있고 이 네. 경쟁자들이 만만치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를 보는 재미가 네. 호남에서 훨씬 더 좀 높아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선택지가 없어서 뭐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찍었었는데 네. 이번에는 뭐 2번으로 갈지 3번으로 갈지 네. 아니면 1번으로 갈지 이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이제 진정으로 호남 유권자에게 주어졌다. 네. 이래서 이제 호남에 대한 어떤 그 호남 유권자들이 선거를 바라보는 관심도가 훨씬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 상대는 안철수 대표겠죠. 지금 저 장면. 자, 유세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바쁘겠지만 아마 오늘 저녁 때 꼼꼼하게 저 장면 살펴보고 그다음 점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기자들이 역시 질문을 빼놓을 수가 없죠. 안철수 대표에게 질문했는데요. 굉장히 낯선 대답이 들어왔습니다. 과연 어떻게 문재인 대표의 광주 방문을 평가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안 들려요. 오늘 문재인 대표가 사전투표에 첫날에 내려가셨는데 사전투표 동료는 누구나 다 많은 사람들이 동료할수록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 호남 오늘 가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저는 되는 오늘 거죠?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는데요. 네. 유세하면서 목을 많이 쓰면 기도 좀 이상해지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로서는 있죠. 네. 지금 국민의당이 잘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네. 선거 막바지에 와서 굳이 여기서 문재인 대표의 어떤 저런 광주 방문으로 인한 어떤 뭐 일종의 이벤트 효과를 할까요? 그런 걸 갖다가 화제의 중심에 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예 무시 전략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안철수 대표가 처음에는 강철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동해번쩍 서해번쩍 한다고 이제 뭐 그 안길동이다라고 네. 했는데 오늘은 보니까 안호정이 됐습니다. 아하. 네, 거의 뭐 사오정하고 진배가 없는데요. 동문서답을 했는데 아마 저게 의도적인 어떤 거리두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네. 호남에서는 국민의당이 지금 상승세를 잡았는데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재인 대표가 그걸 휘저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거기다 말을 보태서 괜히 이 갈등을 유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네. 잘 안 들려요. 뭐 투표를 독려하는 건 좋은 일이죠. 이렇게 피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만 해도 굉장히 안철수 대표가 저렇게 동문서답을 했는데 네. 4시 반에 철산역 앞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아, 얘기를 했습니까? 광주 시민들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호남 시민들께서, 광주 시민들께서 잘 그걸 들어보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다. 그러니까 앞에서 대놓고 비판하기보다는 광주 시민들에게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문재인 대표가 국민의당을 겨냥해서 뭐 이간질 시키는 세력이다. 이렇게 네. 하지 않았냐? 이렇게 네. 기자가 기자가 물으니까, 조사 결과, 여론조사 결과를 얘기하면서 30% 정도가 새누리당에서 국민의당을 지지한다고 하더라. 여론조사 네. 결과. 그게 뭘 뜻하냐?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있는 정당은 바로 국민의당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호남 표심 그동안 여러 가지 지난 수십 년간을 바라보면 호남의 표심은 다음 대통령이 될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런 점을 안철수 대표가 놓치지 않고 지적을 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당 상황 볼까요? 과연 김무성 대표 오늘 일정이 어땠고 어떤 메시지를 세상에 내놨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